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를 한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이 들죠. 이제부터는 진짜 내 시간인데 뭘 하면서 살아야 하지? 회사라는 틀 안에서 수십 년을 보내다 보면 하루의 구조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몇 시에 일어나 출근하고 점심시간이 있고 퇴근 후에는 쉬거나 약속을 잡고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에 몸을 맡기며 살아왔죠.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면 그 틀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자유가 생겼지만 동시에 방향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초기에 느끼는 감정이 의외로 비슷합니다. 시간은 많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루가 너무 길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나를 위한 시간표입니다. 다시 말해, 남이 짜준 일정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설계한 하루의 리듬이죠. 은퇴 후 삶, 왜 시간표가 중요한가?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일을 안 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시간표는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도구입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첫째, 삶의 리듬을 되찾아 줍니다. 사람은 일정한 리듬이 있을 때 심리적으로 안정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있고 하루를 보내는 흐름이 있을 때 삶이 단단해집니다. 둘째,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은 쉽게 약해지고 마음은 더 빨리 무너집니다. 셋째,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오늘 나는 이것을 했다라는 작은 성취가 쌓일 때 삶의 의미가 다시 생깁니다. 이것이 나를 위한 하루 시간표. 은퇴 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시간표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단순하고 지속 가능한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아침 가벼운 운동 수영, 산책, 점심 봉사활동 또는 사회적 활동, 오후 자기계발 외국어, 독서, 취미. 이 구조는 단순하지만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다. 몸, 관계, 지적 성장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 1 아침 수영으로 다시 살아난 몸과 자신감. 60대 초반에 은퇴한 김 씨는 처음 몇 달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점점 몸이 무거워지고 의욕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수영장을 등록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아침에 수영하러 나가야 하니까 일찍 자게 되고 자연스럽게 생활이 규칙적으로 바뀌더라고요. 물에 들어가면 잡생각도 없어지고요. 3개월이 지나자 체력뿐 아니라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다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지금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영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아침에 나를 밖으로 끌어내는 무언가가 꼭 필요합니다. 사례 2 점심 봉사활동이 만들어준 새로운 인간관계. 이 씨는 은퇴 후 가장 힘들었던 것이 사람이 사라진 것이었다고 합니다. 직장에서는 매일 누군가를 만나고 대화했지만 은퇴 후에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지역복지관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새로운 관계가 생겼습니다. 같이 봉사하는 사람들도 다 비슷한 처지라 금방 친해져요. 오히려 직장보다 더 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내가 아직 사회에 필요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받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이렇게 큰 의미인지 몰랐어요. 사례 3 오후 외국어 공부로 다시 시작된 도전. 박 씨는 평생 바쁘게 일하느라 자기 개발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은퇴 후 시간이 생기자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진도가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1시간씩 꾸준히 공부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어 몇 개 외우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간단한 문장은 읽을 수 있어요. 그게 너무 재미있어요. 지금 박 씨는 해외여행에서 간단한 대화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뭔가를 배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여유 있게 배울 수 있는 시기 같아요. 결국 중요한 것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지속. 은퇴 후 시간표를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화려한 계획이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루틴입니다. 하루 30분이라도 꾸준히 움직이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사람 만나기. 매일 조금씩 배우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삶은 분명 달라집니다. 마무리하며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점입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사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에 무엇을 할지 정하는 것, 그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는 몸을 움직이고, 점심에는 세상과 연결되고, 오후에는 나를 성장시키는 삶. 이렇게 하루를 채워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은퇴하고 나서야 진짜 내 삶을 살기 시작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은퇴 후의 시간표는 단순한 일정 관리가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구조 아침 운동, 사회적 활동, 자기개발 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이건 단순한 경험담이 아니라 꽤 탄탄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아침 운동이 뇌와 감정을 바꾸는 이유. 아침에 하는 수영이나 산책 같은 운동은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뇌의 상태 자체를 바꿉니다.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는 엔도르핀, 엔도핀과 세로토닌, 서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들은 쉽게 말해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사회적 역할 감소로 인해 우울감을 느끼기 쉬운데 규칙적인 운동은 이를 완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생체 리듬 서카디안 리듬입니다. 아침에 햇빛을 받으며 움직이면 이 리듬이 정상적으로 맞춰지면서 밤에 잠이 잘 오고 낮에 집중력이 올라가고 전반적인 에너지 수준이 안정됩니다. 즉, 아침 운동은 하루 전체의 질을 끌어올리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2. 봉사활동이 행복감을 만드는 과학적 이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신경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을 할 때 우리 뇌에서는 옥시토시나크서토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신뢰의 유대감, 안정감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심지어 기대 수명도 더 길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핵심은 의미감입니다. 직장을 떠난 이후 가장 크게 흔들리는 것이 바로 나는 아직도 필요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봉사활동은 이 질문에 아주 명확한 답을 줍니다. 그렇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이 감각은 돈이나 취미로는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3. 외국어 공부가 노화를 늦추는 이유. 오후 시간에 하는 외국어 공부나 독서 같은 활동은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이건 뇌를 훈련하는 행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인지 기능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은 감소합니다. 하지만 뇌는 여전히 사용하면 발달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외국어 학습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기억 단어 암기, 청각 처리 듣기, 논리 구조 문장 이해, 실행 기능 말하기. 이렇게 다양한 기능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뇌의 연결망이 강화됩니다. 이를 인지 예비력 카그니티브 리저브이라고 하는데 이 예비력이 높을수록 치매와 같은 질환의 발현이 늦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쉽게 말하면 머리를 계속 쓰는 사람은 늙어도 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4. 왜 균형 잡힌 시간표가 중요한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운동만 한다거나 공부만 한다거나 봉사만 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신체 활동 몸과 기분 안정, 사회적 활동 관계와 의미 유지, 인지 활동 뇌 기능 유지.
이 세 축이 균형을 이루어야 전체적인 삶의 질이 유지됩니다. 이걸 조금 더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몸만 건강해도 외롭고 사람만 만나도 지루하고 공부만 하면 지칩니다. 그래서 하루 안에 이 세 가지 요소를 적절히 섞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5. 지속 가능한 시간표를 만드는 현실적인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시간표를 실제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작게 시작하기.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금방 지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수영주 2회로 시작. 하루 2시간 공부 30분부터 시작. 이렇게 낮춰야 오래 갑니다. 이 시간보다 순서를 정하기. 오전 9시 수영처럼 시간에 집착하면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대신 일어나서 운동, 점심 이후 활동, 오후 공부. 이런 흐름 중심으로 잡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3. 즐거움이 있는 활동 선택하기. 억지로 하는 활동은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수영이 싫다면 걷기, 자전거, 요가도 괜찮습니다. 영어가 부담되면 음악, 그림, 글쓰기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지속이지 종목이 아닙니다. 마무리. 은퇴 후 삶의 핵심은 설계다. 은퇴 후 삶은 자동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직장이라는 시스템이 사라진 순간부터는 내가 나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결국 이것입니다. 나는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아침에 몸을 깨우고 세상과 연결되고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하루. 이 흐름이 반복되면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쌓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은퇴는 여유가 생긴 시기가 아니라 삶을 다시 설계할 기회가 생긴 시기입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20년, 30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